네, 오늘 마켓 세븐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반도체 업종의 주가가 발과 무릎 사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라는 주식의 명언이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투톱의 주가가 수준 바닥이라는 의미인데 메모리 업황 개선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 예고된 것과 달리 주가는 부진한 흐름입니다.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미국 암학회가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됩니다. 현지 시간 4월 8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될 예정인데요. 학회에 참가하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과 제바주 테마 공략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월 7일 오늘이죠. 평택 험브리스 주한미군 기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라케머라 사령관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 그리고 7차 핵실험 움직임 등 북한 동향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산주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는 오늘 세 가지 이슈 모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발과 무릎 사이. 자, 발과 무릎 사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지금 삼성전자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 1분 실적이 사상 최대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네. 왜 주가는 지지부진할까? 그러니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구심을 가질 텐데 실제 삼성전자 실적 오늘 내일 발표할 것 같은데 매출이 75조에 영업이익이 13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사상 최대 실적이고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 올랐고 영업이익은 40%나 올랐어요. 근데 사실은 1분기에 이런 실적은 굉장히 의외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예상했던 것은 단 이 상반기까지 반도체는 겨울이 올 것이다, 혹한기다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반도체 겨울이 빨리 끝나고 이 출하량 증가 때문에 실적이 후실적을 내버렸거든요. SK하이닉스가 하이닉스 마찬가지고. 그런데 주가는 왜 이렇게 6만 원 박스권을 못 벗어날까라고 많은 의구심을 가질 텐데 요거는 좀 의미를 다르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가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글로벌 마크로 조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 포트폴리오 구성을 프로그램 매매를 하거든요. 근데 현재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 추이를 보면 51.6%밖에 안 돼요. 어느 정도 이게 낮은 거냐면은 기존에 한 맥스 때 작년 7월 달에 한 57%까지 있던 주식이 한 6% 정도가 외국인이 빠졌다는 이야기예요. 외국인이 왜 이렇게 빠질까?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주로 포트폴리오 재구성에 의해서 프로그램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고 인플레이션이 겹치면서 진흥국 자산 비중을 줄여야 된다는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을 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만 원대를 못 벗어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환율입니다. 좀 잘 아시겠지만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미국 연준이 강달러 정책을 계속 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마지노선이 약 1,200원 정도 되는데 달러당 이게 무너졌죠. 결국에는 이 달러 강세가 조금 줄어들지 않는 이상 삼성전자의 주가는 박스권에서 어려울 것이다. 결론적으로 보시면 지금 6만 원권에서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두 가지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해소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흥국 자산 포트폴리오 재구성이 언제쯤 들어갈 것이냐에 대한 포인트. 두 번째는 달러에 대한 변화.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좀 들어가는 게 실적은 이제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와 LG전자 지금 오늘 실적 발표가 예상되어 있는데 실적이 좋을 것이라고 잠정 집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강했습니다. 이 네.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는데 지금 현재는 외국인 포지션과 그리고 환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박스권을 탈피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 투자 포인트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애플의 스튜디오 디스플레이에 솔로엠이 네. 또 솔로엠이 파워 서플라이라는 외장형 모니터 부품이 탑재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네. 솔로엠 주가가 강세를 보였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솔루엠이라는 회사는 원래 파워 스플라이를 만드는 중소기업이 코스닥 상장 기업이죠. 파워 스플라이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외장형 컴퓨터나 모니터. 네네. 그렇죠. 모니터를 보시면 보통 파워 스플라이가 그 전원 연결선에 딸려 있죠. 이렇게 크게 그죠? 연결이 되어 있죠. 네네. 그것을 애플이 내장형으로 넣으면서 두께는 두께워졌지만 내장 넣었는데 문제는 넣으면서 솔루엠이라는 로고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왜냐하면 애플의 디자인에 탑재된 중소기업들의 부품들은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디자인 선도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HP나 다른 PC 업체에서 이 파워 스플라이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주가에 반응한 것 같은데 지속성은 모르겠지만 일단 시장성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파워 스플라이 형태가 PC 시장 전체의 어떤 시장도 봐야 되는데 굉장히 국소적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지속적으로 성장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고는 있지만 앞으로 지속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여주세요. 네, 기대 가득 K 면역 항암제 보통 3, 6, 9, 12월 기준으로 미국에서 크게 제약바이오 확회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알고 네. 있는데 이번에는요 4월에 크게 지금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가 된다라고 합니다. 네. 우리 기업들도 많이 또 참가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떤 종목들이 크게 수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제약바이오주에 관심을 갖는 분들은 크게 몇 가지 이벤트를 주시하죠. 1월 달에 있는 JP모건 컨퍼런스, 그리고 3월에 있는 미국의 AACR, 4월에 있는 AACR 아마케죠. 아마케는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AACR하고 6월 달에 있는 ASCO가 있어요. 미국 종량학회가 있는데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약바이오주는 사실은 그냥 암흑기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 너무 거품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가 마치 제약바이오의 뭔가 대장인 것처럼 지금 포장되어 있는데 이제는 그 포장지를 벗겨내고 제약바이오 본연의 임무에 다시 돌아오는 저런 계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그 제약바이오에서 가장 큰 시장은 항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AACR을 주시하고 있고요. 특히 AACR은 일반인들이 제약바이오의 잭팟을 터뜨리는 이유는 딱 두 가지죠. 왜냐하면 그 미국의 FDA 승인이 났거나 혹시 임상 3상에 들어갔다 이런 소식이 있을 때만 터뜨리는데 일반인 투자자들은 그 정보도 접근하기 어렵죠, 사전에. 그런데 유일하게 그 비슷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아마케입니다. AACR입니다. 왜냐하면 그 AACR에서는 초기 임상에 들어가 있거나 초기 진단 전임상 단계의 거를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발표를 하면 저 내용을 보고 언제쯤 임상 2상이나 3상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약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측을 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AICL을 주재하는데 근데 일반인들은 저기 나오는 대부분의 용어들을 보시면 굉장히 전문적이잖아요. 뭐 YH 326, 3367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번 AICR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제약기업, 바이오 기업이 있는데 제약기업은 어떤 상품을 내놓느냐의 이야기고 바이오 기업은 어떤 파이프라인이 지금 가동되고 있느냐를 봐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기업하고 지유될 가능성이 높으냐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우선 저는 보면 유한양행과 한미약품이 좀 제약사로 들어가 있는데 특히 좀 유한양행을 좀 주시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한양행이 국내에 있는 ABL 바이오의 그 이중항체를 사용해서 도입한 작품을 발표를 해요. 그러면 유한양행과 ABL 바이오를 같이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ABL 바이오가 지난번 1월 달에 잭팟을 한번 터뜨렸지만 그거는 지금 항암제는 또 다른 종목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ABL 바이오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후속으로 연결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던 게 그럼 우리나라 참가하는 네. 종목들, 기업들 가운데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뭘까라고 질문을 하려 했었는데 질문 답까지 네. 맞이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주제 보여주세요. 양치기 소년. 그런데요, 이제 소년과 소녀가 번갈아서 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발표가 나오고는 있는데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미동조차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어떡하죠? 뭐 연례 이제 정권이 바뀌면 북한이 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이런 방산주를 볼 때는 저는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방산주는 더 이상 그렇게 볼 수 있는 종목은 아니고요. 특히 이번에도 보면 그런 이벤트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방산주가 약세를 보였거든요, 실제로요. 네, 그래서 방산주를 볼 때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지정학 리스크를 보는 것은 좀 위험하다. 오히려 방산 수출이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기업의 실적에 주목해서 보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K컬처, K브랜드가 굉장히 파워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이 K브랜드, K컬처의 신뢰성이 거기서 끝나는, 문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방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네. 방산 제품 자체도 신뢰성을 담보로 하는 게 보통 방산 그 상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진다면 우리나라 방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방산이 나쁘지 않다라고 그렇습니다. 또 의견 네. 주셨습니다. 자, 오늘 4월 7일로 예정되어 있는 오늘의 회의에서 방산주가 다시 움직여 줄지에 대한 주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방산주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세븐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